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전에 그렉 매덕스의 기행에 대해 소개해드린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매덕스 이야기를 잠시 복습한 후 또 다른 괴짜 선수들 혹은 찌질한 행동들로 유명해진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운드 위에서는 누구보다도 스마트했던 매덕스는 마운드를 내려가기만 하면 180도 달라졌는데요. 매덕스는 데뷔 때부터 심한 장난으로 유명했습니다. 루키 때는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볼보이라고 소개를 하고 다니기도 했는데요. 이게 통할 수밖에 없었던 게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때마다 매덕스의 어머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매덕스의 유니폼을 줄여주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매덕스는 고교 졸업반 때 자신을 지명하는 팀이 없을 줄 알고 하와이로 졸업여행을 갔다가 컵스의 2라운드 지명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매덕스는 구속보다 제구와 무브먼트가 더 중요하다는 걸 금세 깨우치게 됐는데요.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매덕스의 장난이 더러운 것에 집중됐다는 겁니다. 매덕스는 샤워를 하고 있는 선수가 있으면 뒤에 가서 그 선수의 몸에 오줌을 쌉니다. 뜨끈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면 매덕스가 낄낄거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 차를 가지고 주차장에 있는 다른 차들을 밀어버리는 장난은 기본이었는데요. 매덕스의 특기는 가래침 장난이었습니다. 매덕스에 대해 내가 경험한 가장 구역질 나는 인간이라고 한 치퍼 존스는 메이저리그 데뷔 첫 안타를 치고 들어오니까 매덕스가 공을 주더라는 겁니다. 치퍼 존스에게 정말 소중했던 그 공에는 매덕스의 가래침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매덕스는 가래침을 뱉어서 모아놨다가 클럽하우스 문 천장에 붙여놓곤 했는데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누가 만나를 지켜보곤 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당하면 더 박장대소했다고 하는데요.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식사가 준비되고 있으면 먼저 몰래 들어가 음식들에 가래침을 뱉어놓기도 했다는 겁니다. 매덕스는 구단 직원이 서류를 들고 지나가면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동료들이 식사하고 있는 테이블을 엎고 도망가기도 했으며 깨끗하게 세탁된 옷과 양말에 흙을 묻히는 정도의 장난은 기본이었다고 하는데요. 2007년 샌디에고 선수들은 매덕스의 입단 소식에 설레어했다가 당시 41살이었던 매덕스의 괴팍한 장난에 충격받은 선수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평소 매덕스의 피칭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던 데이비드 웰스였는데요. 매덕스의 실체를 알게 된 웰스는 매덕스에게 침묵의 쓰레기라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매덕스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클럽하우스 의자에 앉아 단어 퍼즐을 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인슈타인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웰스는 매덕스를 이야기하면서 매덕스 같은 놈을 한 명 더 지목하는데요.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전혀 다른 데이비 콘이었습니다. 매덕스에 대한 환상이 깨진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매덕스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경기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 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할수록 매덕스 때문에 힘들었을 친형 마이크 매덕스 코치가 불쌍해집니다. 동생과 함께 라스베가스 카지노 딜러인 아버지로부터 카드를 함께 배운 마이크는 동생을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동료들이 매덕스의 장난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싶은데요. 매덕스는 경기 면에서는 동료들에게 정말 큰 도움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갈수록 매덕스의 충격적인 장난에 대비하게 되고 놀라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순진한 얼굴로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치면서 마운드에 올라가면 누구보다도 냉철했던 매덕스 같은 투수, 매덕스 같은 인간은 다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덕스에 이어 소개해드릴 괴짜는 2015년 하나 이글스에서 김성근 감독과 짧은 동거를 한 나이저 모건입니다. 10경기 후 교체된 모건이 남긴 최고의 명장면은 도루 실패를 하고 덕아웃에 앉아있던 모건이 카메라가 자기를 비추자 티 세리머니를 한 거였는데요. 모건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경기를 하게 되면 나이저 모건이 아닌 또 다른 자아가 나타나는데 그 자아의 이름은 토니 플러시이기 때문에 티 세리머니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모건이 통산 12홈런에 그친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빛났던 장면은 2011년 디비전 시리즈 5차전 연장 10회 말 애리조나 JJ 푸츠를 상대로 끝내기 안타를 때려냄으로써 미러키를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로 이끈 장면이었습니다. 명예전당 외야수인 리키 핸더슨은 괴짜 중에 괴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핸더슨의 기행 중에서 동료들이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나체로 클럽하우스 거울 앞에 서서 리키는 최고다, 리키는 최고다 라며 스윙을 하는 거였습니다.
핸더슨은 괴짜이면서도 바보 같은 구석도 많았는데요. 핸더슨은 2002년 시애틀에서 만난 올러루드에게 왜 수비할 때 헬멧을 쓰냐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올러루드가 설명을 해주자 핸더슨은 맞아, 예전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 라고 하는데요. 핸더슨이 말한 그 친구는 바로 올러루드였고, 올러루드와 핸더슨은 1993년 토론토는 물론 심지어 1년 전인 1999년 매치에서도 함께 뛴 사이였습니다. 지난번 매덕스 편에 나왔었던 터크 웬델은 진심으로 99라는 숫자에 집착했던 선수인데요. 웬델은 등번호 99번을 고수함은 물론 연봉도 99로 끝나게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에 2001년 매치와 3년 계약을 하면서 939만 9,999달러 99센트 계약을 합니다. 웬델이 60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따내게 되면 999만 9,999달러 99센트가 되는 계약이었습니다. 웬델의 연봉은 항상 99센트로 끝났습니다. 웬델은 또 다른 기행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웬델은 이닝이 교대될 때마다 클럽하우스에 들어가 양치를 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 세상 정신세계를 가진 괴짜들은 좀 이해해줘야 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하지만 용서할 수 없는 건 찌질한 행동을 하는 거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메이저리그를 보면서 가장 찌질했던 행동은 바로 매니 마차도가 저지르게 됩니다. 2014년 오클랜드전에서 마차도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오클랜드 3루수 조시 도널슨의 태그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마차도는 다음 타석에서 백스윙으로 오클랜드 포수 데릭 노리스를 마치는데요. 노리스가 뇌진탕 부상으로 교체되는 동안 실실 쪼개며 웃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보트가 교체되어 들어오자 의도적으로 보트를 맞추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차도의 행동을 참을 수 없게 된 오클랜드는 마차도의 다음 타석에서 보복구를 던지는데요. 이때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위협구가 빗나가고 다음 공이 들어온 순간 마차도가 방망이를 3루수 도널슨 앞으로 날려버린 거였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마차도는 방망이가 손에서 미끄러졌다라는 변명으로 또 한 번 큰 논란을 만들어내는데요. 결국 마지못해 사과하게 됩니다. 다시 생각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는데요. 제게 그에 못지않게 놀라움을 안겨준 선수는 알렉스 로드리게스였습니다. A로드는 약물 사건 말고도 두 번의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데요. 한 번은 2004년 ALCS 6차전에서 나온 파리채 사건, 손치기 사건이었습니다. 8회 타석에서 땅볼을 친 A로드는 보스턴 투수 브론슨 아로요가 공을 잡고 자신을 태그하려고 하자 아로요의 글러브를 손으로 쳐 공을 떨어뜨리게 만든 후 공이 빠진 틈을 타 2루까지 내달린 후 박수를 치는 황당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A로드는 7월 정규 시즌 때 아로요의 공에 맞은 후 화를 크게 냈다가 포수 제이슨 베리텍과 충돌하고 베리텍이 밑으로 A로드의 얼굴을 뭉개면서 싸움이 붙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A로드의 행동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A로드는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서도 사고를 하나 치는데요. 2007년 7대5로 앞선 9회 초 2사 1, 2루에서 1루 주자였던 A로드는 호르헤 포사다의 파플라이 때 3루를 돌면서 하 아이가릿 이라고 외쳐 당황한 3루수 하이클락이 공을 떨어뜨리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승부욕이 넘치는 선수라고 해도 정말 왜 저러나 싶은 장면이었습니다. 또 하나 대체 왜 저러지 싶은 장면은 2013년 데이비드 오티스가 보여줬는데요. 2013년 오티스는 심판과 감정 싸움을 하다가 삼진을 당한 후 덕아웃으로 들어갑니다. 경기는 보스턴이 7회 7대2로 앞선 상황이었는데요. 오티스는 덕아웃에서 항의를 하다가 퇴장을 당한 후 분을 참지 못하고 방망이로 볼티모어 구장 원정 덕아웃에 있는 전화를 박살내고 맙니다. 오티스는 다음날 볼티모어 구단으로부터 박살난 전화기를 선물 받는데요. 그래도 A로드가 일으킨 두 개의 사건과 비교하면 애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왜 저리 찌질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또 한 명은 헌터 스트링랜드입니다. 스트링랜드는 데뷔 시즌인 2014년 포스트 시즌에서 8과 3분의 1 이닝 6피 홈런을 기록하면서 샌프란시스코의 포스트 시즌을 하마터면 망칠 뻔합니다. 스트링랜드는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서 3대0으로 앞선 7회 말에 나왔다가 하퍼와 아스드루발 카브레라에게 홈런을 맞아 팀의 위기를 제공했고 4차전에서는 2대1로 앞선 7회 초 하퍼에게 솔로 홈런을 맞아 동점을 허용하는데요. 이때 하퍼에게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3년 만에 만난 하퍼에게 빈볼을 던져 난투극이 벌어지는데요. 보통 싸움이 벌어지면 포수가 투수를 보호하기 마련인데 이때 스트링랜드의 빈볼을 이해하지 못한 포지는 싸움이 벌어지는데도 방관하게 됩니다. 2019년 스트링랜드는 워싱턴 유니폼을 입고 필라델피아 브라이스 하퍼와 맞섰는데요. 하지만 다시 홈런을 맞음으로써 하퍼 상대 성적이 포스트 시즌 포함 통산 4타수 3홈런 1 못 맞는 공이 됩니다.
메이저리그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곳이자 독특한 정신세계를 가진 선수들이 넘쳐나다 보니 그동안 더 흥미롭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선수들이 갈수록 줄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격 메이저리그 역사 탐구 방송 김영준의 야구야구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